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워올 전세기가 오늘 애틀랜타를 향해 출발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민구치소에서 공항으로 이동해 이르면 내일 오후쯤 귀국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을 데려와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고가의 그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3시간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8살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 한 10대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인 귀국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 애틀랜타로 떠나는 전세기는 현지에서 근로자들을 태운 뒤 이르면 내일 오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인데요. 다만 근로자들의 출국 동의 현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몇 명이 몇 시에 귀국할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들을 태워올 전세기가 오늘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애틀랜타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전세기가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현지에서는 본격적인 석방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민구치소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송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세기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3시 30분 이륙합니다. 한국 도착 시각은 내일 오후 6시 전후로 예상됩니다. 오후 2시 반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구금된 이민구치소는 공항까지 약 400km, 차로 4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로 미리 이동하는 절차가 최대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국민들이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 직원 복귀를 위해 투입된 전세기는 B747 전세기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전원 탑승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밤사이 미국 백악관이 우리 국민들의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석방 협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a very nuanced and responsible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president to tak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숙련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미국인의 고용에 있기에 관계 부처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지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He expects these foreign companies to hire American labor. We want Americans to have these jobs. Americans need these jobs.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석방 교섭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의 출국 형식을 자진 출국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자진 출국이라면 재입국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추방이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미국 당국과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문제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건설 현장이 조지아주에만 있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MBN 취재 결과 모두 40곳에 육박하고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 현장도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와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투입됐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내년 초 양산이 목표였지만 대대적인 단속으로 공사는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The short answer is yes. We're going to do more worksite enforcement operatives because number one, it's a crime to enter this country illegally. Number two, it's a crime to knowingly hire an illegal alien. 당장 미국 현지에서 시공 중인 한국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사 중인 현장은 모두 39곳. 총 86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 규모로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도 13곳이나 됩니다. 단속이 벌어진 배터리 공장을 포함해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에 집중됐는데 텍사스와 테네시주 등에도 포진돼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들 기업을 지원할 상황실을 여는 한편 비자에 문제 소지가 있는 인원은 복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자를 잘 안 내주고 비자를 내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게 현재로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도 철수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 내 다른 건설 현장에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 13시간 넘는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특보는 논란의 그림이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산 거라면서 자신은 중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 지친 모습으로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김 전 특보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를 김 전 특보로 특정했습니다. 김 전 특보는 논란이 된 그림이 김진우 씨 요청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소명을 했고요. 구매 자금도 김 씨에게 받았고 김 씨가 특별히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3년 당시 검사였던 김 전 특보가 1억 2천만 원에 구입한 해당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지난해 총선 공천과 특보 임명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른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 2022년 김 여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선물하고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비서실장 임명 경위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를 휴관일에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됐죠.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동의 요구서에 구속해야 할 사유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MBN이 확보한 요구서를 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결탁해 국정농단을 벌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새로운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유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으로 정치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거래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이라고 적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한 거래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 등을 사용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증거들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여의도 중식당에서 권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일기장,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인물에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금품을 지원했다고 보낸 메시지도 추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로 공범과 연락하고 비서관을 동원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곧바로 열릴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과 권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권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정적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정부가 부실과 부패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 보도를 게시하며 즉시 사업 절차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며 7천억 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은 2023년 필리핀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던 토목 사업입니다. 필리핀 농림부 장관이 오신 거는 한국의 EDCF 유상 차관을 받아서 필리핀 농촌을 개선하겠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필리핀에 투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해 권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업 중지 명령이 정적 탄압을 위한 정치 쇼라며 이 대통령이 외교적 신뢰를 잃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석 달 전인 7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 A양이 후배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겁니다. 하지만 A양은 강제 전학 등 최고 수준의 징계는커녕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되면서 외압 의혹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간 대통령실은 학폭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김 전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외압 의혹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A양이 사건 직후 긴급조치로 출석 정지 처분을 받고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48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최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김 여사가 실제로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외압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회의록과 함께 학폭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특검팀이 정식으로 수사에 돌입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손을 맞잡고 협치를 선언한 여야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내란 척결과 개혁을 강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내란을 26차례 언급하며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닌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과 사법, 언론을 겨냥해 신속한 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야당을 향한 날선 발언에 국민의힘에서는 연설 중간중간 야유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대 진영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연설이 대통령이 주문했던 양보가 아닌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서로 간에 악수를 건네며 협치 기대를 모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여야 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이 성비위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 조기 등판합니다. 내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될 전망인데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지도부로 복귀하는 조 위원장을 두고 당 안팎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성비위 논란으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국 혁신당이 찾은 답은 결국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 뒤 이틀 만에 의원총회를 열고 조 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한 겁니다. 내일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당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만만찮습니다. 성비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조 원장이 당권을 잡는 게 피해자를 위하는 조치냐는 겁니다. 조 원장은 비당원이었던 수감자 시절엔 당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변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당내 피해자 대리를 맡은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조 원장의 공감 능력을 문제 삼으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주진우 의원은 혁신당 주요 당직자들을 성폭력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10대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어린아이를 납치하려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고등학생 A군이 초등학생 B양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유괴했다고 경찰차도 막 왔다 갔다. A군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따라 내린 뒤 집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B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군은 CCTV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달아난 뒤 자택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 3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고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대문구에 이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나선 60대 남성이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성을 멧돼지로 착각해 벌어진 일인데 비슷한 오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치훈 기자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야산과 논 사이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유해동물 퇴치에 나섰던 60대 엽사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벼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사건 현장에는 야생동물이 내려와 파헤쳐 놓은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총을 쏜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가 심야인데다 날씨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도 오고 천둥도 치는데 좀 많이 의아했었거든요. 한 분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셨고 한 분은 내려서 저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 뒤로 한 20-30분 정도 뒤에 있다가 경찰차랑 구급대 들어와서 이들은 수리한 면허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받았지만 전문가는 허술한 면허 관리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수령면허 갱신은 신체 검사서 일부만 있어도 되거든요. 목발을 찍고 가도 그냥 발급을 그냥 해줍니다. 고래가 돼가면 어차피 움직이는 걸 잘 못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합법 총기로 인한 총기 사고는 모두 19건. 지난해 7월에도 동료를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밭에서 일하던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멧돼지로 착각한 오인 사고였습니다. 수리업 면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고무 보트를 타고 460km를 건너 제주로 미입국한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미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중국인 일행은 아직 잡히지 않아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객실을 돌며 투숙객들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여행 캐리어를 든 남성이 경찰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니다. 정체불명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온 일행 6명 중 1명으로 중국 국적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르고 여기 뭐 조사할 거 있다고 행사에서 와가지고 여기 CCTV를 봤는데 나한테 인사만 하고 그냥 갔는데. 보트 발견 약 10시간 만에 40대 중국인 남성이 도내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법 취업 목적으로 중국인 남성 5명과 함께 제주로 왔다며 미입국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2시쯤 상해 북쪽 중국 난퉁에서 출발해 이튿날 새벽 5시 전후 제주 신창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약 16시간 동안 직선 거리로 460km 정도 되는 해역을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같이 있던 그 사람들 인적이라든지 어떤 말들을 나눴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고 경찰은 긴급 체포한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숙소에 묵고 있던 지인인 중국인 여성도 불법 체류가 확인돼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특정 지역에서 KT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뤄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민관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명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아웃됐고 이후 휴대전화 소액 결제 22만 4천 원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로그아웃이 된 거를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상품권으로 5만 원으로 내장이 결제가 됐고 최근 KT통신망 사용자 중 A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며칠 사이 소액 결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이번 피해의 특이점은 서로 간 10km 내외로 가까운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수만 70여 건, 금액은 4,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소비자가 어떤 피싱 사이트라든가 이런 링크에 접속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피해를 발생한다는 것은 일단 해킹이 대단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전에 유형과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계기의 어떠한 내용들에 한정돼서 거기가 해킹이 되었다든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병행해 기술적 원인 규명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경찰이 인천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마했는데 당시 인천시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경선운동을 도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유정복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섭니다. 지난 4월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간 유정복 시장을 도운 혐의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이들은 경선 당시 대부분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가 안 된 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장 비서실을 비롯해 인천시청 6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성이 불분명했던 유정복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유 시장이 직접 관련돼 있는지 아니면 경찰이 다른 별개의 혐의를 포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업무가 아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유 시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61년 전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10대 소녀.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되레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이 최말자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재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1964년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최 씨는 노 씨의 혀가 1.5cm가량 잘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 씨는 6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노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데 그치며 피해자가 되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긴 세월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최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기각됐지만 대법원이 강압 수사와 불법 구금 정황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말자님의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저항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61년 만에 다시 내려질 판결. 오랜 세월 억울한 누명을 안고 살아온 최 씨가 마침내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인데요. 박진영 대표는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들. 박 대표는 SNS에 그룹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올랐던 사진을 게시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K-팝을 위해 결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깜짝 인선 발표에 누리꾼들은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내가 아는 그 JYP가 맞냐? 비닐옷 무대처럼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6살 아역 배우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역 배우의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던 도중 갑자기 파도가 덮쳐와 아이가 휩쓸릴 뻔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엄마였던 자신은 너무 놀라 얼어버리게 된 순간 고현정 씨가 멀리서 제일 먼저 달려와 아이를 구해줬다라면서 의상도 다 젖었는데 온몸을 던져 구해줬다며 재차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대단하다, 옷을 보니 여름에 촬영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다 감사하다, 이런 미담은 환영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기 시점으로 찍은 영상이 조회수 3억 6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2살배기 여자아이 일상을 담은 영상인데요. 모자 챙에 카메라를 부착해 마치 모기처럼 작은 생물이 아이를 관찰하는 듯한 구도로 보여 모기 시점 영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초근접 구도에서 화면 대부분을 아이의 귀여운 눈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한 홍콩 매체는 지난 4월에 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이 영상이 현재 조회수 3억 6천만 회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놀고 계단에서 넘어져 울지만 다시 웃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귀여움 한도 초과다라며 아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느낌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3시간 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변함없이 주장완장을 차고 최전방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캡틴 손이 멕시코전에 출전하면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홍명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보도에 이규현 기자입니다. 2010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만 해도 취재진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국가대표 손흥민. 지금 많은 사람들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이고. 원래 성격이 약간 수줍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지금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어때요? 제가 원래 좀 수줍음 많던 19살 소녀는 어느새 주장완장을 차고 대표팀을 이끄는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이제서 카메라 있다고 또 두 개를 하는 척. 3번의 월드컵 출전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후배들의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있으면 다들 뭔가 무거워지고 좀 경직되고 이런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은 선수들이 가장 좋은 기량을 뽑아줄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 부분이나 경험들을 선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서 15년째 대표팀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 축구 그 자체가 됐습니다. 오늘 멕시코전에 나서면 홍명보, 차범근 감독과 함께 A매치 최다 출장자에 이름을 올리고 한국 축구 최다 득점 기록에도 단 6골만을 남겨뒀습니다. 소년에서 리더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 축구의 역사가 된 손흥민. 오늘 멕시코전에서 다시 한번 골 사냥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식축제인 세계지식포럼이 26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국제 정세와 미래 금융의 격변기에 글로벌 리더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내놨는데요.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충체육관에 지식의 축제를 즐기려는 글로벌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26회를 맞은 세계 지식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기를 항해하는 인류의 새 도전입니다. While Hercules symbolizes strength, Odysseus represents wisdom. He breaks free from inertia, embracing adversity, and sets out in search of a new path.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리처드 탱 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미 바이낸스 이용자만 3억 명에 달하고 앞으로 5년 뒤면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의 주류가 된다는 겁니다. 5 years is a long time in crypto. You will not see 2025 all the big crypto companies starting to get listed in the US. 기조연설자로 나선 쥐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는 대전 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Resilience is going to be how we make it through. To bounce back from a shock. The ability to adapt to deep and massive changes.
전쟁이 이어지는 중동 정세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Now in the 21st century, we can accept this kind of atrocities. It's called genocide. The bloodshed should stop. 오늘은 트럼프 2기 국제 정세와 AI와 반도체 등 혁신 기술과 관련된 세션이 이어집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영국의 그래피티 예술가인 뱅크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 벽화를 남기며 사회 풍자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이번엔 영국의 고등법원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런던 왕립법원 외벽 한쪽에 그려진 이 벽화는 얼굴 없는 영국의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연상시키는 재판봉을 휘두르고 피 묻은 플래카드를 든 남성이 쓰러져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자 열린 반대 집회에서 약 900명이 체포된 뒤 그려진 겁니다. 법이 정의가 아닌 억압을 위한 도구가 된 모습을 폭력으로 비유한 거죠. 현재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라고 하네요. 아기의 탄생은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이번에 전해드릴 얘긴 유독 더 특별합니다. 무려 100년 만에 귀한 딸이 찾아온 한 가문에 대한 얘긴데요. 벌써 아기가 입을 예쁜 원피스도 잔뜩 준비했다네요. 부부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가 남편은 감동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100년 넘게 남자아이만 태어났던 미국 텍사스주 셔먼 가문인데요. 드디어 내년 3월 태어날 아기가 애타게 바라던 여자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108년 만에 손녀딸이 생긴다는 소식에 증조할머니와 조부모도 한 걸음에 달려와 축하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가족들은 그동안 남자아이만 태어난 이 기록이 기네스 세계 기록인지 확인할 계획이라네요. 새롭게 태어난 게 또 있었는데요. 커다란 흉물이었던 건물이 의외의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고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곳은 100년 동안 호주 빅토리아주 도심에 물을 공급하던 수조, 정수탑이었습니다. 1959년 가동이 멈춘 뒤 시설이 그대로 보존됐다가 최근 서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 건데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엔 카펫이 깔리고 벽엔 다양한 그림들도 걸려 한층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한때 방치됐던 정수탑이 지역 명소로 탈바꿈해 이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 21개 품목에 대해 역대 최대인 17만 2천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면 최대 50%를 할인받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받도록 정부 재정을 지원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지급되는데 강릉 등 특별 재난 지역에는 숙박 쿠폰 15만 장도 발행됩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쟁률이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 경쟁률보다 높은 흐름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전용 59제곱미터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2대 1로 84제곱미터의 3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봄 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봄 감자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4만 톤 이상 줄었고 1000제곱미터당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7%가량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3월 파종기 가격 하락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 더해 저온 피해와 일조량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이달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브릭스 화상회의 등 공식 행사 때마다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등 10개 나라 대표들이 집결했습니다. 비서방 다자협의체인 브릭스의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심한 듯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관세 전쟁을 일으켜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을 저격한 겁니다. 各国发展离不开开放合作的国际环境。 이달 초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냉전적 사고와 괴롭힘을 반대한다며 반미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 주석은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선 세계는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 미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를 수호하자고 강조한 겁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고 위기가 일시적이지 않다며 브릭스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전승절을 통해 우호 관계를 회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관은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내며 북중 관계 수호는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거센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는 건 중국이 북중러만이 아닌 비서방 세계의 리더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계획된 외교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의 시민들은 에어컨 실외기 물로 꽃에 물을 주거나 설거지가 필요 없는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며 물을 아끼려는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보된 비가 조금이라도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장진철 기자입니다. 꽃을 보관하는 케이스 안쪽에 물통이 놓여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꽃에 물을 주려는 겁니다. 에어컨 같은 물이 나오는 것들은 다 모아서 식물한테 물을 또 주고 있고 생활을 담궜던 물도 깨끗한 물들은 또 다시 병기에 넣어서 약수터는 한낮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강릉의 한 대형 주리공장이 대관령에서 물을 떠와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샘터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물이 잘 나오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큰 생수통부터 작은 페트병까지 물을 담을 수 있는 건 뭐든지 가져옵니다. 조금 별로 했었는데 밤에 9시 넘으면 물 안 돼요. 낮에는 안 덤비고. 복지시설에서는 식판에 비닐을 씌워 밥을 먹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물을 많이 쓰는 가게는 잦은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 강릉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강릉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북편 여부에 따라 산맥 동쪽 지역 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K-드라마, K-팝에서 시작된 일본 내 한류의 인기가 이제는 K-패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패션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브랜드의 현지 진출도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시부야입니다. 이곳 한가운데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본 MZ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韓国のブランドは全体的に綺麗、可愛いより綺麗なものが多くて、流行の最先端みたいな感じですごく好きです。 지난 4월 오픈 첫날에만 1,000명 넘게 몰리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4년 내 일본 전역에 15개 매장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오픈부터 5월 초까지는 정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줄 서서 번호표 받으시고 기다리고. 일본 도쿄의 명품 거리인 이곳 오모테산도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팝업 매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도쿄에서 연 팝업이지만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자 정규 매장 출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에서 시작된 한류의 열기가 K-패션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트와이스가 すごい好きなので、트와이스をすごい見てメイクとか参考にしたり、あとイッチもめっちゃ好きなので、
ファッションとか結構チェックしてます。 실제로 현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20대 여성 5명 가운데 3명이 한국 패션에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패션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도쿄에서 이제는 K-패션이 따라 입고 싶은 스타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어제 서울 한낮 기온은 26.9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3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아직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제주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대 40mm,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 30mm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8.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전주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밤에는 중부와 남해안,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에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